자, 이번엔 초등 고학년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이제 분수라는 단원들에서부터 수학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빠른 수포자가 초3 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때부터 수학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학생들이 늘어나요. 이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력이 필요합니다. 사칙 연산의 속도와 정확도가 필요해요. 물론 개념을 익힐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패턴과 드릴이 아니라 배경과 원리, 법칙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4, 5, 6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요. 큰수, 작은수 배우고 분수 배우고 통분과 약분 배우고 이제 자릿수가 높아지면서 나눗셈, 곱셈 숫자 계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이후로는 또 그런 연산들이 많이 축소되죠. 단순해지는데 정말 4, 5, 6학년 때는 계산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계산 문제들을 풉니다. 근데 이제 함께 중요한 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요. 융합형 문제도 많이 생겨서 이럴 때 아이들이 문제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함께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연산 능력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독증 비슷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글은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옆에서 끊어서 천천히 읽어주면 또 그 상황을 이해를 해요. 그게 바로 연상 능력이거든요. 이 상황을 수학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서 대입해서 연상하는 능력이 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어보다는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 부분에 대한 준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 구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4, 5, 6학년 때. 그래서 개념 응용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면적 학습, 패턴과 드릴, 탄탄한 연상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배경, 그쵸? 그 다음에 뭐 원리, 법칙 등등을 당연히 사전에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화서를 잡으시면 심화서도 대부분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단원에 대한 심화, 2단원에 대한 심화 괜찮아요. 일단 심화서의 핵심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드립하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심화서 문제들은 대부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 능력을 키울 때는 결론을 딱 정해서 하기보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틀리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그래서 시행하고 착오가 있으면 다시 그걸 교정하고,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하면서 개념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서를 보면 전반적인 개념이 다시 보여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노트 있죠? 오답노트를 통해서 개념을 재구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심화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화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100문제 중에 뭐 두세 개 빼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는 그냥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잘 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오답 없이 다 맞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새로 배운 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받았을 뿐이다 라는 거야. 그럼 또 심화서 문제를 보면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교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스스로 교정된다는 건 시행과 착오, 그 다음에 교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이 다시 구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심화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게 선행 없이 교육입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중학교 개념을 미리 살짝 가르치고 해보잖아요. 금방 풀어요.
정답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심화서의 핵심은 정답을 한 번에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더 많은 무기가 생겼을 때 쉬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력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4, 5, 6 선행 필요 없습니다. 단이에요. 계통적 접근이라면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비슷하긴 한데 심화 교재에서 다루게 되는 학습을 보면 요 다음 학년 때 나오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자른 건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자른 거는 인위적으로 자른 거죠. 이렇게 교육 편성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면서 자른 거예요. 이거는 빼고 다음 학년 거. 그런데 계통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선행처럼 되어 있는 과정들이 몇 개 있어요. 내용적으로. 또는 선행으로 가더라도 나오지 않는 깊이 있는 내용들도 사실 초등사육에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계통적인 접근이라고 봤을 때 무관한 거죠. 근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선행으로 풀었어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심화서를 깊이 하다 보니까 다음 학년 때 나오는 내용을 미리 좀 보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야 이 문제를 풀려면 중학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풀면 더 쉬워, 이런 학습 방법은 절대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시 올림피아드예요. 경시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 요즘 대회가 많이 축소가 됐죠.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응시 인원들도 줄었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입시에서 이런 경시 결과들이 많이 중요했는데 요즘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현재. 하지만 경시 올림피아드 과정은요, 경험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인 학습이거든요. 이런 입체적 학습 환경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진짜 꽃을 피워요. 정말 커다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환경이 잘 없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걸 시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은,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수능은 어때요? 그냥 배운 데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 한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이 함께 쓰여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건 입체적인 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덜커덩 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경시나 올림피아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한 문제에 섞여서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학교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 능력을 키우고 접근법을 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다양한 단원, 문제만 읽어봐서는 이게 학생들이 몇 단원 문제다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수학 문제인 거예요. 주어진 수학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 영어로 보면 직독직해인 건데 수학도 직독하고 직해해서 읽고 바로 해석해서 결정법을 결정하는 훈련, 접근법을 결정하는 훈련을 이 경시 올림피아드 과정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높은 난이도는 계통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접근이 되어야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 근데 덮어놓고 초등학교 5학년한테 초등학교 5학년 과정 끝났으니 이제 6학년 빨리 하고 중학교 가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경시 올림피아드 또한 선행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